자, 또 하나 더. 끈기. 9번째, 부를 향해 가는 8번째 원칙은 끈기. 신념을 만들어내는 꾸준한 노력. 열망을 재화로 바꾸는 데는 끈기가 필수 요소이다. 끈기. 끈기는 의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헨리 포드는 내게 잔인하고 평가되었다. 대부분에서는 반대하는 어려움이 있으면 끈기를 갖춰낸다. 이 책의 지침들을 실천하려면 2장에서 소개된 6단계를 따르려 할 때 처음으로 스스로의 끈기를 시험하게 될 것이다. 열망은 모든 성공의 출발점이다. 자, 끈기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되면 힘에 대해서 소개된 지침들의 주의를 기울여보고 자력 집단을 주변에 두고 그들과 힘내감으로써 끈기를 기를 수도 있다. 자기 암시와 잠재의식이 강한 것도 찾아볼 필요가 있다. 자, 가위에 눌려간 사람에는 끈기가 가치가 있을 것이다. 침대에 누워서 잠을 자고 있는데 무언가가 꽉 늘어나는 기분이 들 때 반쯤 잠을 자다가 깬다. 몸을 돌릴 수도 꼼짝할 수도 없다. 하지만 몸을 움직이면 한다는 생각이 든다. 의지를 발휘해서 참을 수 있게 애쓴 끝에 마침내 손가락 하나를 까하게 된다. 전자 손가락 하나씩 움직일 수 있게 되고 마침내 팔을 들어 올리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다른 쪽 팔도 움직일 수 있고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자력 집단을 신중하게 걸렸다면 당신이 끈기를 개발하는 데 도움을 줄 사람이 한 사람쯤은 있을 것이다. 끈기가 습관처럼 몸에 밴 사람은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즐겁게 세운다. 실패. 그래서 견뎌내는 사람에게는 끈기와 대가로 풍성한 보상이 주어진다. 추구하는 모든 목표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모든 실패는 그만큼 값진 성공의 씨앗이 들어있다는 깨달음이다. 이 원칙에는 예외가 있다. 끈기의 중요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있다. 실패를 일시적인 일 이상으로 치부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또한 끈질기게 결정을 품고 시도해서 그 실패를 마침내 성공으로 바꾸어 놓는 사람들이다. 인생의 사이드라인에 인해 서 있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이 실패의 나락으로 떨어져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는 모습을 본다. 그리고 실패라는 벌을 더 노력하려는 격려로 받아들이는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도 본다. 다행스럽게도 이들의 인생에서 후퇴를 인정하지 않는다. 후퇴를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눈을 들어서 한 블록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위대한 신비로운 브로드웨이를 바라본다. 희망의 무덤, 기회의 문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명성과 부부. 자, 브로드웨이 극장가를 점령한 페니 허스트의 고급 본토기는 이 비결에 대해서 말해준다. 글쓰기를 통해서 부를 이루겠다는 꿈을 품은 그녀는 1915년 뉴욕으로 왔고 그 꿈을 쉽게 이루 그녀는 결국 해냈다. 4년 동안에 그녀는 또 뉴욕의 글을 위해서 배우게 되었고 낮에는 돈을 위해서 일하고 밤에는 희망을 품고 글을 쓰고 희망이 어둑하게 올 때 그는 알아서 브로드웨이 네가 이겼어 라고 말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녀는 좋아 브로드웨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너는 나한테 당하지 않아. 네가 물러나야 할 거야. 모닝 포스트의 발행인으로 36번의 거전 표지를 받은 끝에 그녀는 마침내 불가능을 깨고 자신의 원고를 전달하게 되었다. 보통의 소설가라면은 참 그렇지 않을 텐데 보상이 결국은 찾아왔고 그레이트 라프터 저 영화 저작료는 10만 달러로 출판 전 소설에 대한 저작료는 또 최고의 액수로 받게 된다. 이는 끈기로 인해서 이룰 수 있는 성공에 대한 예의다. 게이트 스미스가 이 글을 읽는다면 적극적으로 동의해야 할 것이다. 진정 끈기는 배신하지 않는다. 끈기는 노력을 통해서 한행할 수 있는 정신 상태이다. 자, 그 예로서 분명한 목적, 자신이 원하는 것을 아는 일은 끈기를 개발하는 데 가장 우선적인 중요한 일이다. 열망이 강하면 끈기를 가지고 지속해서 나가기가 쉽다. 자립심, 스스로 계획을 수행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면 끈기를 가지고 끝까지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분명한 계획, 허술하고 비실용적일지라도 계획을 짜놓으면 끈기를 발휘하게 된다. 정확한 지식, 경험과 관찰을 통해서 계획이 견고하다고 믿게 되면 끈기가 생긴다. 협력, 공감과 이해, 조화에 기초한 타인의 협력은 끈기를 강화하는 경향이 있다. 의지, 생각을 집중해서 확고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게 되면 끈기가 생겨난다. 습관, 끈기는 습관을 통해서 길러진다. 끈기 부족의 징후들아. 여기서 빼어난 성공을 가로막는 진정한 적들이 누군지
알아볼 것이다. 자, 어떤 것일까요?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 어떤 이유에서 혹은 아무런 이유도 없어도 일을 미룬다. 전문 지식을 습득하는데 관심이 없다. 모든 일에 있어서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는 결정을 못 내린다. 자기 만족 이런 치료할 방법이 없다. 자기 만족에 빠진 사람을 구제할 방법도 없다. 무관심, 역경을 마주하고 싸우려기보다는 쉽게 타협하는 태도.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남을 탓하고 역경을 피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버릇. 열정 부족, 행동을 끌어낼 동기를 찾는 데 게을러서 생기고 실패에 조짐해 보이면 선뜻 바로 포기할 준비가 되어 있다. 체계적인 계획 구조, 글로 써두지 않아 계획을 분석할 수가 없다.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거나 기회가 생겼을 때 그것을 잡는 데 아니라는 태도를 보인다. 의지를 다지고 해나가기보다는 마음속으로 바라기만 한다. 부를 목표로 삼기보다는 가난과 타협해 버린다. 부를 일구는 지름길만 바라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얻기를 바란다. 비판을 두려워한다. 타인의 생각이나 말이 두려워서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기지를 못한다. 많은 이들이 학교를 들어간 뒤에 다시 학교로 가서 공부하기를 꺼린다. 비판이 두려워서다. 비판. 자, 앤드류 카네기가 나에게 20년을 들여서 성공의 철학에 관해서 정리해보라고 권했을 때 내 첫 반응은 사람들의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두려움. 넌 알 수 없어. 등등. 표현하지도 못한 내 야망을 꺾일 수 있고 이런 대공황의 기간 동안의 코미디언 필즈는 가진 돈을 모두 잃었고 생계의 수단이었던 공연자리도 없어져 직업과 수입도 잃게 되었다. 더구나 그는 60세의 늙은 나이 재기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던 그는 새로운 분야인 영화에서 무보수를 이루겠다고 제안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넘어져서 목을 다치는 사고까지 많은 사람이 그쯤에서 포기하고 그만두었을 것이다. 하지만 필즈는 끈질긴 사람이었다. 말이 들이슬러는 60세의 나이에 돈과 직업을 잃고 시리에 빠지고 지쳐 있었다. 에디 켄트는 1929년 주식시장 폭락 때 대부분 돈을 잃었지만 끈기와 용기만 잃지 않았다. 가장 믿을 만한 행운은 스스로 만드는 행운이다. 끈기를 기르는 방법. 끈기를 습관화하는 방법에는 4가지가 있다. 첫 번째, 명확한 목표, 열망, 그리고 확건 계획을 세우고 지속해서 실행하고 모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영향부터 마음의 문을 닫고 계획과 목표를 끝까지 완성하도록 용기를 주는 사람들과 친분을 맺는다. 이 원칙을 통해서 4가지 단계를 습관화하는 데 있다. 이 단계로 상황을 다스리고 독립적인 사고, 또 부를 이루고, 또 명성, 행운, 현실로 또 무관심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이다. 정확한 사실은 모르지만 심포선 여사가 한 남자를 사랑하게 된 것도 우연도 행운에 의한 것만도 아니었다. 불타는 열망이 있었고 매 단계에서 심사숙고가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한 단계씩 끈기를 가지고 윈저공 부인과 관련해서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고 이를 위해서 지구상 가장 위대한 제국을 저버린 한 사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의 남자들만을 위한 세상이며 여자에게 불평등하게 여기는 여성들은 이 특별한 여성의 사랑에 대해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여성이 늙었다라고 한데 그렇다면 에드워드 왕은 어떤가? 위대한 로먼스에서 그는 둘러싸고 어떤 경험을 얻을 수 있는가? 이에 대한 대답은 에드워드 왕만이 해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 우리가 아는 분명한 사실은 그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스스로 동의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 막대한 부를 타고난 것도 그가 요구한 것은 아니었다. 모든 이들이 그와 혼사를 원했다. 온 유럽 정치인들과 유력인사들의 미망인들과 공조들을 그에게 들이내밀었다. 그가 장남이었기에 왕제를 물어받았을 뿐이 왕이 되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원하는 일도 아니었다. 40년 동안에 그에게는 자유가 없었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수도 없었다. 사생활도 거의 없고 어떤 해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니 에드워드 왕은 마음도 편하고 만족스럽고 살겠네라고 할 수 있겠다. 현실은 그 모든 왕의 특권과 부, 명예, 권리가 뒤에 남는 것은 공허한 뿐이고 이는 사랑으로 채워질 수가 있었다. 그의 가장 큰 절망은 사랑이었다. 윈저공 부인을 만나기 훨씬 전에도 그는 분명히 이 위대한 보편적인 감정이 그의 마음의 선율을 연주하고 영혼의 문을 두드리며 밖으로 표출될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가 마음이 통하는 영혼을 만났을 때
상대방도 사랑을 표출할 기회를 원하는 것을 알아보았고 두려움이나 망설임 없이 마음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인 것이다. 에드왕 왕이 세계 최강 제국의 왕자를 포기하고 자신이 선택한 여인과 여성을 함께하기로 한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이 결정에는 대가가 따랐다. 가장 감히 누가 너무 큰 대가를 치렀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에드워드 왕에는 가치가 있는 선택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에드워드 왕이 사랑을 위해서 인조공 부인에 대한 사랑을 공표하고 그녀를 위해서 왕자를 포기한 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혼자는 심술거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그가 이 관계를 공표할 필요가 없었다는 점이다. 유럽에서 여러 세기 동안에 그려왔듯이 은밀한 관계를 유지하면 왕자도 자신이 선택한 여인도 지킬 수 있었다. 그렇다면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 비난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보기 드물게 엄격한 사랑이었다. 그의 사랑은 깨끗하고 깊고 진실한 것이었다. 그가 진실로 원한 것이 사랑이었기에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고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른 것이다. 에드워드 전 국왕만큼 따뜻한 마음과 정직함을 지닌 지도자가 지난 세기 유럽에도 있었다면 탐욕과 미움, 욕망, 이에 대한 정치적 묵인 그리고 전쟁의 위협으로 들끓는 유럽의 상황이 더 나은 방향으로 달려져 있을 것이다. 미움이 아닌 사랑이 지배될 것이다. 스튜어트 오스틴 위어의 말에 따라 에드워드 전 국왕과 인저공 부인에게 다음의 축사를 보내거든다. 소리 없는 생각이 가장 달콤한 생각임을 알게 된 이는 복되도다. 이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큰 고비를 찾아서 정치했다는 이유로 현대사회 그 누구보다도 심한 비난과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던 두 사람에게 경의를 표한다. 도대체 끈기가 있는 사람은 어떤 신비로운 힘이 있길래 어려움을 극복해내는 것일까? 오직 끈기 외에는 빈털털이나 다름없는 상태로 바닥에서 시작해서 거대한 산업제국을 건설한 헨리 포드 같은 인물들을 보고 있노라니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다. 고작 3개월의 정규교육만 받았어도 세계 최고의 발명가가 되어서 끈질긴 연구를 통해 전화송신기, 영화기, 또 전구 등 50여 개의 유용한 발명품을 만들어낸 에디슨도 마찬가지다. 에디슨과 포드를 오랫동안 분석하는 그 특권 같은 시간 동안에 그들을 가까이서 연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그들의 엄청난 성공의 주된 원인으로 끈기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다. 끈기.